주제 출발합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인선님께서 왜 건진집에 건희 폰이 나왔는지 요상하네요. 건진집에서 김건희 폰이 나왔다. 야, 이거 참 의미심장해요. 그만큼 건진과 김건희가 끈끈한 관계였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둘이 증거인멸을 공유하는 관계이기도 하죠. 이 말은 김건희 폰에 건진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들어있을 거다. 그러니까 건진이 그걸 숨겨주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죠? 네. 자, 오밤중 뉴스 두 번째 주제 시작합니다. 두 번째 주제. 내 몸에 손대면 법적 조치하겠다. 윤석열의 황당한 협박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윤석열이가요, 내 몸에 손대면 법적 조치한다. 이런 황당한 얘기를 했답니다. 아이 참, 뭔 개소리야 이것도. 자, 지금 윤석열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변호인들은 그런 윤석열의 불법 행위를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윤석열은 법원에 법원의 체포영장을 거부하기 위해서 옷을 훌러덩 벗어버리는 아주 황당한 전략을 택했습니다. 특검에서 찾아오니까 빤스에 난닝굿바람으로 바닥에 들어 누워버렸다는 거죠. 아, 참네. 예. 영장을 가지고 왔는데 그 영장에 응하지 않기 위해서 옷을 훌러덩 벗었다. 저는 그 얘기를 양아치 조폭들한테서 들었습니다. 조폭들 중에서도 제일 하급인 애들, 질이 제일 나쁜 애들, 거의 조폭 중에서도 제일 주먹도 약하고, 거의 우리가 요즘 표현으로는 쩌리라고 하잖아요. 쩌리 같은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다급할 때 그런 수법을 쓰더라고요. 근데 그런 옷 훌러덩 벗고 개기는 이런 거, 이거를 전직 대통령이라는 놈이 할 거라고는 저는 상상을 못 해봤습니다. 윤석열 측은 지금 근데 전혀 반성이 없어요. 영장에 응하지 않기 위해서 옷을 훌러덩 벗었다. 자, 그 말이 나오니까 갑자기 이걸 가짜뉴스라고 우기고 있죠. 뭐라고 해? 더워서 벗었을 뿐인데 특검에서 갑자기 쳐들어오는 바람에 내가 옷을 입지 못했다.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느냐. 참네. 아니, 그러면 내가 글쎄 더워서 내가 빨가벗고 있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 근데 누가 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잠깐만, 내 옷 좀 입고 얘기하자. 안 그럽니까? 우리가 집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같이 더울 때 훌렁훌렁 벗고 있는 거 그럴 수 있어요. 훌렁훌렁 벗고 있는데 갑자기 손님이 찾아왔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훌렁훌렁 벗고 있는 상태 그대로 있나요? 아니죠. 옷을 갖춰 입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옷을 좀 입을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러지 않나요? 아니, 윤석열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옷 훌러덩 벗고 있다가도 누가 왔어. 그러면 잠깐만, 내 옷 좀 입고 이러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윤석열은 끝까지 개겼대잖아. 그러고 있다가 변호인 접견을 할 때는 다 옷 챙겨 입고 갔다며. 그러니까 더워서 옷 벗었다? 이건 거짓말인 거죠. 근데 이 거짓말에 이어서 윤석열이가 내 몸에 손대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법적 조치하겠다. 이런 황당한 얘기를 했대요. 참네. 기가 착해서. 내 몸에 손대면 법적 대응한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 설마 영장이 있는데 몸에 손대는 게 왜 안 되는데
여러분, 경찰이 말입니다. 도둑놈이 됐든 뭐가 됐든 범죄자를 체포할 때 어떻게 체포합니까? 예, 두 손 묶잖아. 그죠? 수갑 채우잖아. 만약에 도주한다거나 저항한다? 그럼 덮치죠. 당연한 거예요. 영장이 있으면 그래도 돼. 근데 내 몸에 손을 대면 법적 대응을 한다? 뭔 수로 네가? 야, 더 웃긴 거는 이 기사 꼬라지입니다. 특검이 고심을 하고 있대. 뭐 고심을 하는데? 영장이 있으면 땡이야. 고심할 게 없어요. 그냥 잡아오면 그만이야. 특검이 고민을 한다? 왜 고민을 하는데? 만약에 특검이 진짜로 고민한다면 이거는 특검이 윤석열을 살려주려고 지금 꼼수 쓰는 거야. 영장이 발부됐다는 거는 몸에 손대는 거 괜찮다라는 걸 의미해요. 윤석열이가 내 몸에 손대면 법적 조치하겠다. 이 말을 한 거는 이 정청래 민주당, 신임 민주당 대표가, 저 방송에 나와가지고 윤석열을 보쌈해와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한 게 이것 때문이 시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손대면 법적 조치한다. 이런 말 했답니다. 정청래의 보쌈은 뭐냐? 윤석열이가 계속 이렇게 옷 훌러덩 벗고 들어 누워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라고 하니까 정청래 의원이 그러죠. 담요에다 싸가지고 데리고 나오면 돼요. 라고 말하죠. 정청래 의원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 학생 운동을 했던 사람들 다 그렇게 붙잡혀 왔거든. 아니, 학생 운동하던 사람들도 지금 윤석열 감옥에서 무슨 일을 온갖 일을 다 겪거든요. 근데 가장 제일 당황스러운 것이 자기 사건은 끝났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친구나 후배나 선배에 관한 수사를 한다면서 검찰이 이 학생운동 하다가 붙잡혀온 사람들을 강제로 끌고 나오려고 할 때가 있어. 근데 그걸 거부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예, 두들겨 패. 만약에 옷이라도 벗고 있다? 그러면 이제 담요 같은 데 뚫뚫 말아서 데리고 나가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런데 갑자기 손대면 법적 조치? 아씨. 그러면 옛날에 왜 민주화 운동했던 학생들한테는, 왜 노동운동하던 노동자들한테는, 민중운동하던 그 많은 운동가들한테는 그렇게 무자비하게 몽둥이 찜질을 했을까요? 참.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강제력 동원을 고심한다? 말도 안 돼. 이런 기사를 쓰는 것 자체가 편향적인 겁니다. 이런 기사 쓰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한다? 예. 이 기자, 이거 보니까 최영서, 노수빈 이런데 얘들이 윤석열 전한테 기울어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이건 기울어져 있는 사고예요. 영장이 있는데 뭘 걱정을 해. 강제력을 쓰라고, 강제력 써도 좋다라고 허가가 나온 게 영장인데. 나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이가 내 몸에 손대면 법적 조치 들어간다. 이거 법적 근거 아무도 없어요. 아무런 근거 없어요. 이거 뻥카야. 개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이가 저렇게 헛소리를 할 수 하게 된 이유는 이 정청래 의원이 이른바 보쌈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이가 계속 옷 벗고 설치면은 담요, 커튼 이런 데다 돌돌 말아서 나오면 된다. 라고 한 거. 이걸 가지고 윤석열 쪽에서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정청래 의원은요, 여기서 물러나면은 윤석열이가 더 저질스러운 방법을 쓸 것이고, 윤석열뿐만 아니라 다른 이 내란 사건 피의자들이나 피고인들도 더러운 짓을 쓸 거기 때문에 여기서 밀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나가라. 이런 취지로 얘기한 거죠. 이게 맞는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장이 있으면 강제력 동원해도 되고요. 윤석열 대가리에 손을 대도 돼요. 그리고 말입니다. 윤석열이 지는 안 그랬냔 말이야. 자, 과거의 윤석열 말입니다. 지가 최순실 특검을 할 때 최순실이가
구치소에서 안 나오고 조사를 거부한 적이 있었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강제로 끌고 나왔어요. 그때 수사팀장이 누구였어? 윤석열이었어. 지는 최순실이가 수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강제로 끌고 나왔잖아. 그때 꺼낼 때, 최순실 꺼내올 때, 뭐 몸에 손 안 댔어? 그 여경들 동원해가지고 다 손댔잖아. 근데 왜? 지가 최순실 차 끌어온 거는 괜찮고, 지가 최순실처럼 끌려가는 건 안 되는 거야? 참. 당시 최순실이가 개지랄을 떨었지. 뭐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뭐 했단 말이야. 그때 저도 기억해요. 다시 그 특검 측에서 뭐라고 브리핑을 했냐면 영장이 있지 않느냐. 대한민국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지 않느냐. 영장이 있으면 강제력을 동원한 거고 동원해도 좋다고 판결이 나온 거 아니냐. 근데 뭐가 문제란 말이냐라고 했어요. 그때 윤석열이 속해 있던 특검에서도 그 얘기를 했다고. 근데 이제 와가지고 윤석열이는 뭐 내 몸에 손대면 지랄하고 있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어요. 강제력 발동, 국가 권력이 또는 국가 공권력이 국민을 상대로 해서 강제력을 발동해도 좋다. 이 허용을 한다라는 증표가 뭐냐? 바로 영장입니다. 체포영장,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물리력을 사용해도 좋다. 강제력을 사용해도 좋다라고 허가하는 것이 그게 영장입니다. 신체의 자유라든지 거주의 자유, 거주의 비밀 이런 것들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이 영장인 겁니다. 근대 사회는요. 그러니까 처음에 근대 사회 민주주의가 막 시작될 때 인권 개념이 등장하면서 제일 먼저 강조됐던 것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유,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집, 거주의 자유였어요. 내 몸에 손대지 마, 내 집에 손대지 마.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인권으로 등장한 겁니다. 그런데 뭐 범죄 수사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인의 신체의 자유라든지 주거의 자유, 요거를 침해할 필요가 생길 때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도둑놈이야. 도둑놈 잡아서 가둬야 되잖아. 그거 어떡할 거야? 도둑놈 집에 숨겨놓은 작물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어떻게 할래? 그때 허가장을 내주는 것이 그게 영장입니다. 체포영장,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신체의 자유라든지 주거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을 침해해도 좋다라고 허용하는 게 영장인 겁니다. 법관이 발부해야지 효력이 있는 것도 다 그 때문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법관의 심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법관의 심사를 받은 영장이 나왔잖아. 그럼 게임 끝. 물리력 동원하는 거 게임 끝난 거야. 거부한다고 해서 주춤주춤 물러놓은 게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거야말로 법을 우습게 하는 겁니다. 법치주의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몸에 손댄다? 당연한 거예요. 수갑을 채울 때 손 안 대고 채울 수 있습니까? 포승줄을 묶을 때 손 안 대고 묶을 수 있어요? 없단 말이야. 그런데 내 몸에 손대면 우는 이런 개소리가 왜 나왔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자, 윤석열이도 지가 검사 출신이잖아. 지도 말이야. 숱한 피의자들, 피고인들 강제로 끌고 왔어. 그래 놓고서는 이제 와가지고는 뭐? 내 몸에 손대면? 미친 새끼 아니야. 뭔데 이거? 뭘까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윤석열 얘 지금 노리는 바가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 내 몸에 손대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그게 택도 안 되는 개소리라는 거 알만한 사람은 알죠. 뭐 특검에서 일하는 수사관이라든지 특검보라든지 뭐 검사라든지 다 알죠. 그리고 검찰도 다 알죠. 윤석열이가 저러고 있는 거 택도 안 있는 거 뭐 뻥카다, 괜한 위협이다 알죠.
저기에 신경 쓸 필요 없다. 저거 그냥 한번 떠들어 보는 거야. 라고 알지만 문제는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 구치소 직원들은 모를 수도 있죠. 또는 윤석열 체포하는데 동원되는 공무원들 모를 수도 있죠. 윤석열이 노리는 건 이거예요. 알고 있는 특검이나 검찰 얘들 빼고 아리까리 할 수 있는 구치소 직원들이라든지 일선의 실무 직원들의 그 허약한 마음을 파고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면은 구치소 직원들은 내 몸에 손대면 법적 조치하겠다. 이 말 자체가 위협이 되는 거야. 아는 사람이야 택도 하지 마. 라고 하겠지만 모르는 사람은 진짜로 이거 안 되나? 그럼 어떡하지? 라고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치소 직원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은 영장 집행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뭐 아무리 영장을 갖고 와도 이 구치소 직원들이 도움 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구치소 직원들이 도움을 못 주게 막으려면 뭐 해야 돼? 야, 내 몸에 손대면 알지? 이렇게 뻥카를 날리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은 그런 뻥카를 날린 겁니다. 한마디로 좀 찌질한 협박을 한 거예요. 구치소 직원들이 영장 집행에 협조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꼼수지 협박이죠. 누군가 따라 말폭탄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뭐냐, 지가 검찰총장이었다는 점을 10분 활용하는 거야. 야, 내가 검찰총장이었잖아. 나 너무 잘 알아. 내 몸에 손대면 니 좆되는 거야. 거짓말이고 택도 안 되는 어거지인데 그 말이 먹히는 거지. 왜?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못 모르는 구치소 직원들 진짜로 그런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예, 윤석열이 노리는 건 이 점을 노리는 거죠. 그래서 집행이 어떻게든 1분 1초라도 못 지연되게끔,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 자체가 불가능하게끔 만들겠다는 겁니다. 일종의 후광 효과 노리는 거지. 매우 교활하고 치졸한 놈입니다, 이건. 자, 근데 윤석열이가 이렇게 교활하고 치졸한 방법을 쓸 수 있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뭐? 바로 서울구치소장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된 첫 번째 배경, 그 시발점은 서울구치소장이야.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윤석열이가요, 구속 직후, 그러니까 이번에 내란 특검에서 영장을 발부해가지고 윤석열을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구속 직후에 윤석열 완전 패닉이었대. 패닉 상태에 빠져가지고 얘가 뭐 특검에 출석하라고 해도 출석을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야. 그랬던 윤석열이가 패닉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었던 게 누구다? 예, 서울구치소장이었대요. 걔가 윤석열을 엄청 떠받들어 준 거 아니야. 그리고 강제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 거, 특히 내란 특검에서 윤석열 잡아오라고 인치 명령까지 내렸는데 거부하죠. 이 과정에서 윤석열이가 패닉에서 빠져나온 거지. 회복이 된 거야. 그러면서 지금처럼 택도 아닌 어거지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람이 패닉에 빠졌다가 어떤 누군가의 도움으로 일단 그 패닉을 극복했어.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다시 패닉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아주 극렬하게 저항하기 마련이에요. 그 격렬한 저항이 뭐로 나타나는 거다? 빤스 입고 설치인 거야, 이거야. 그러면 윤석열이가 이번처럼 빤스 입고 설치게 된 이유, 그 배경까지 들어가 보면 누가 나온다? 서울구치소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 새끼가 윤석열, 다 죽어가는 윤석열을 살려준 셈이 되는 거예요. 자, 서울구치소장 같은 놈이 계속 그 자리에 있게 되면요, 향후 특검이 됐든 누가 됐든 이 영장 집행이 상당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앞으로 강제 수사를 받아야 되는 그 피의자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 옷 벗고 그냥 들어 누워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집에 누가 영장 가지고 들어왔다. 체포영장 가지고 들어왔다. 문 걸어 잠그고 못 들어오게 해. 그리고 문 뭐 속옷만 입고 반스만 입고 들어 누워버리는 거야. 그럼 되겠네? 이제 못하겠네? 참. 검사였다는 자식이 범죄자들한테 참 희한한 거 가르쳐 주는 거야. 근데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도록 사실상 길을 열어준 게 서울구치소장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 그대로 놔두면요, 향후에 윤석열처럼 개기는 게 가능하다라고 잘못된 시그널을 주게 됩니다. 또는 공무원들이 민주진보 진영의 말을 안 듣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이때 확실히 후려 잡아야지, 그래야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시간 둘 게 아니고요, 빨리 이 서울구치소장 감옥에 보내든지 징계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직위해제를 하든지 교체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요, 예, 정말 꼴이 우스워질 겁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6분입니다. 두 번째 주제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